어쨌거나 오늘은 소설 쓰기 작법을 둘러싸고서 너무 훌륭한 책도 발견하고, 이 책에서는 건질 게 좀 없다, 그런 책도 발견하면서 특정한 책을 둘러싸고서 저의 느낌을 어필을 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치에서 온 가족 여러분, 오늘은 소설 쓰기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놓고서 저의 의견을 독후감 비슷하게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 김용성님의 현대소설 작법, 단지 교보문고에서 브라우징만 해서 이 책을 골랐으니 이 책도 책 제목은 잘 지은 편인 거죠. 제가 찬탄에 맞지 않는 이런 20 마스터 플롯스, 이런 원작과 번역서, 이 번역서는 원작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번역까지 해낸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정도로 소설 쓰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책도 있거든요. 또 최옥정 님의 소설 창작 수업, 이 책도 정말 훌륭하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제가 나름 평론가랍시고 그렇게 괜히 인색한 표현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그로를 끌든 잘난 체하든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 속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의 제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두에서요,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가능한 한 권위 있는 신문이나 문예지의 등단 절차를 거치는 길을 택하기 바란다. 시시한 신문이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면 평생 시시한 소설밖에 쓰지 못하기 십상이다.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권위 있는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을 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게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 위한 관문이다,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소위 전설적인 소설가들이라 할 수 있는 톨스토이라거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거나, 하다못해 제와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토스토옙스키라거나, 그 외에 유수한 해밍웨이라거나 존 스타인백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무슨 그렇게 그 문예지를 통해서, 기성 질서를 통해서 소설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소설가들이 그 나라의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이분은 좀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일종의 기득권, 소설가의 기득권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소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평생 소설 쓰기를 업으로 삼아온 대가에게 소설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위 대가라 하면 자신이 이룬 대업, 아니면 자신이 내공을 평생 가다듬어 쌓아온 분야에서 이 분야는 이렇더라, 그 얘기를 못 한다면 그 사람은 대가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자신이 하는 일의 성격과, 말하자면 비법과 노하우, 이런 걸 전수해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대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요. 훌륭한 소설을 쓴 사람이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히딩크의 예를 보더라도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가라면 나는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당신이 교사든 경찰관이든 은행원이든 철도원이든 토목기사든 결단코 소설가가 되기를 바란다면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려야 한다. 그만큼 소설가에게는 충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10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빌어먹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한우물만 팔아." 이런 게 늘 올바른 말일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선 동의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이돌 상황을 보더라도요. 예전에 노래 하나만 했죠. 또 춤만 잘 추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랩에까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현대 아이돌이라 하면 춤도 되고 노래도 되면서 랩도 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좀 명함을 내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이돌 걸그룹에서 "나는 노래밖에 못해요. 나는 춤은 안 돼요. 나는 춤은 되는데 노래는 안 돼요. 랩은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제 시대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소설을 잘 쓰더라도 소설만 잘 써서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어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뭐 유튜브 콘텐츠로든 페이스북에서든 인스타그램에서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재주를 갖춰야지, 오직 하나만 깊게 판다, 이거는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인제 소설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사르트르가 소설을 쓰는 관점을 사회적 효용성에 두었다면 오스카 와일드는 그것의 미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독자에게, 독자들로서 소설을 쓰는 관점을 사회적 효용성에 뒀다. 거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구체성이 없는, 뭔가 거대한 듯 보이지만 속이 빈 듯한 이런 가치의 추구, 이런 거는 수용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써 놓은 듯한 이런 거는, 저는 책의 내용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다 읽어서 뭐에 쓰나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얻을 효용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사람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인제 이런 관점이 전체 책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 저는 이 책은 다 못 읽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죠. 일찍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형체와 닮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 왔다. 이 계명은 그 거룩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형상과 그 형상을 통해 상징을 만들어 온 예술가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처럼 참다운 예술가는 창조를 위하여 죽음이나 그에 준하는 형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짊어진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이다. 참 어렵죠. 소설가의 자질로서 이러한 얘기도 하네요. 운명의 실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를 읽어야 하고, 우리가 역사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운명의 실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책을 읽나요? 이러면 너무나 현학적인 주장이다. 역사서를 읽는데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삶을 둘러싼 고뇌, 그가 추구한 지혜, 아니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역사책을 읽지, 운명의 실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를 읽어야 한다, 이런 거는, 책이 이런 식으로, 작가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고, 그게 제가 느끼는 답답함인 거죠. 소설가가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런 식으로 가이드하면서 적어도 이래야 한다고 이러한 글을 쓰는 작가는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뇌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책의 콘텐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어서 저는
이 책은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읽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소설 쓰기 작법을 둘러싸고서 너무 훌륭한 책도 발견하고, 이 책에서는 건질 게 좀 없다, 그런 책도 발견하면서 특정한 책을 둘러싸고서 저의 느낌을 어필을 해 봤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소설가보다는 평론가로서 더 자질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희 채널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